자, 안성맞춤 시간인데 잠을 이틀간 못 주무신 어제 그저께도 철야였지 않습니까? 초선들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어제는 뭐 끝나는 것 자체가 한 5시였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네. 좀 있다가 뭐 이틀 연속으로 거의 잠을 못 주무시는데 네, 뭐 샤워하고 바로 왔습니다. 근데 뭐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잠을 못 주무셨더라고요. 그죠? 네. 아니 참 먼저 국민 여러분께 정말 볼상 사나운 후진국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제 참 밤을 새우면서 저도 자괴감 그리고 참 뭐랄까요. 참 제 한계 역부족 이런 거를 많이 느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뭐 5시 정도에 조금 눈 좀 붙일 날인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잘못이고 특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잘했어야 된다.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미끼 상품으로다가 팔고 그리고 공수처법을 얻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공수처법에는 찬동을 안 하더라도 선거법으로 인한 헤게모니를 얻으려는 다른 3당들의 야합이 빚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제가 어제도 느낀 건데 정말 이게 18대 때 저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거 없어지나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어제가 자기네들 4당 대표들이 마지노선으로 삼은 시안이죠. 법적인 시안은 아니지만 시안. 아니 시안이죠. 안건 처리를 위해서 의안 접수를 25일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12시가 안 됐으면은 일단 접고 다시 오늘 낮에 4당 대표들이 모여서 새로운 합의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합의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뭐 12시 지나서도 밀어붙이자 해가지고 어제 더 국민들에게 어려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야사당의 야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두 가지죠. 과거에 독재할 때 네. 민주화 투쟁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당시 현행법으로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불의에 참고 있어야 되냐. 지금도 같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무슨 국민을 위하는 법도 아니고 정치인 그중에서도 소수 정당을 위하는 소위 자기네들끼리의 버터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서로 주고받는 바터. 우리 죄송합니다. 이게 경기도가 충청도랑 가깝다 보니까 발음 자체가 조금 좀 틀리는 경우가 주고받은 딜을 한 것일 뿐인데 바터인데 이걸 가지고서 그냥 정말 두고만 볼 수 있을 거냐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제일 속상했던 건 그겁니다. 왜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 사실 국회 회의실도 넓고요. 의안 접수 정말 자기들이 물리적인 충돌 안 해고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속된 말해서 의원과장 옆에 방으로 오래 가지고서 줘가지고서 접수하게끔 해주는 것도 있는데 아니 생전 안 했던 팩스로다가 말도 안 되게끔 해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건 접수 하나 제대로 못해는 그런 집권 여당이 아니 그건 자유한국당이 잘 막은 거 아닙니까? 아니 막은 것도 막은 거지만 왜 우리가 막고 있고 사람이 많은 데 와가지고 싸움을 거냐 이거죠. 그리고 막고 있는 데 와서 싸움을 거느냐 왜? 그렇죠. 아니 뻔히 지금 그 상황에서 어제가 디데이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날짜가 며칠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디데이인데 아니 명색이 제일 야당이 아니 몸살이고서 아유 그냥 선진화법이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빨리 가서 처리하시고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걸 뻔히 그렇죠.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볼상사나움을 보여주지 않으려면 안건 접수를 좀 보다 좀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아니 사무실도 아무 사무실에서 하면 되는데 꼭 우리 의원들이 지키고 있는 사무실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니 도둑질을 하려면 경찰이 없는 데 가서 도둑질을 해야지 경찰이 지키고 있는 데 가가지고서 물건 훔쳐가려면은 경찰이랑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홍영표 대표도 저랑 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내가 만나서 그랬어요.
이게 뭐냐. 아니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 굳이 막고 있는데 오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 영원히 막을 수 있으면은 예. 그건 모릅니다.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날밤 까고 정말 체력적으로 소진을 했는데 오늘이나 내일 정도 되면 우리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제대로다가. 그러면은 물리력도 한계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제가 제일 어제 가슴이 찢어졌던 게 제가 28살에 국회 들어와서 경위 중에서 최고참들이 우리 또래들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직급을 떠나가지고 친구처럼 지내고 그랬는데 어제 정말 그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는 이제 고참이니까 와서 참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니까 또 명예 안 따를 수가 없고 국회의장이 발동했으니까. 예.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참 100번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저희가 그렇다고 어제 우리가 무슨 뭐 폭력을 쓰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니까 아무래도 몸으로 네. 막는 거는 뭐 방법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게 국회 선진화법의 위반이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네. 의원님도 고발 대상에 올라와 있던데요. 뭐 참 진짜 저 같은 사람을 고발해줘서 감사한데 네. 저는 뭐 모든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주의자고요. 네. 어제 제가 부득이하게 잠깐 동안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은 모 여성 의원님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서 제가 그건 뭐 어떤 경우에도 제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거고 구하는 장면이 체증이 되는 바람에 뭐 구했느냐고 들어갔지만 그게 바로 이제 안 되고 뭐 아무래도 5, 6, 7, 8번이 이제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제가 무슨 제가 고발할 정도면은 그건 뭐 코미디 같은 얘기죠. 이건 뭐 이종걸 의원님이나 당시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그 순간에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네. 의안이 성립되는 과정서부터가 예. 선진화법이 작동이 되는 거지. 네. 어제 그거는 2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의안 접수를 할 때 예. 예를 들어서 뭐 방해를 했다거나 예. 아니면은 회의를 하러 회의실에 들어가는데 방해를 했다든가. 들어가는 게 방해를 돼. 문제는 의안 접수가 돼야지요. 근데 어제는 의안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그게 선진화법에 위배되느냐의 문제는 법률적인 논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고발을 하고 또 일부는 그 고발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를 해라고 뽑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장들이 이런 사태가 온 데가 대해서는 사실은 다 마음속으로 각성을 해야죠. 근데 그중에 각성하는 중에 역시 여당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당 의원님들한테 좀 재량권을 주세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다 틀어잡고 오다를 내려와 가지고서 마지노선을 정하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여당 의원님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양반들도 오다가 내려오니까 방법이 없는데 이게 저희 때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그 서설시퍼런 박근혜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우리 여당 의원들이 할 말을 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무슨 절간 같아요. 조용해요들.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은 정말 청와대에서도 잘못하는 거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은요. 어제 제가 오신환 의원 사보임인 것까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다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신환 의원한테 전화 걸어서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동생 같은 의원이니까 야 신환아 너 어차피 안 찍을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들어가서 반대하면 되지 왜 미리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보임을 하게끔 되냐. 그러면 국회에 이런 평지풍파가 하나도 생겼지 않냐 했더니 오신환 의원님 말씀은 이걸 이제 뼈대는 성안이 됐지만 그 골격을 법안을 세우려면 자기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놓고 자기가 어떻게 들어가서 반대를 했냐.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은 절대 안 하겠다는 말을 제가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아니 권은희 의원이 들어갔는데 저 공수처법 관련해서 기소권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고 본인 의사도 안 받고 저 교체된다? 저는 이거는 정말
너무 오바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보임 이 사보임 문제는 앞으로 국회법 위반이다. 예, 사보임 문제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과거에도 임시국회 때도 사보임한 적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허락을 했던 경우입니다. 모든 것이다. 근데 당사자들이 허락을 안 하는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김연아 의원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세균 의장님께서 불허를 했죠. 그리고 이번 두 분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자체가 김홍신 의원 때 그런 적이 있었죠. 2000년대. 네, 입법기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소신에 예를 들어서 이게 당론도 아니고 예. 쉽게 얘기하면 당 지도부의 의견과 다르다고 입법기관을 자기들 마음대로 교체하는 거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죠. 이 법정에 부분은 가면 뒤집어질 것이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이건 바로 잡혀져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그 위원회에 사전에 위원으로 넣지 않으면 되죠. 김홍신 의원 때는 근데 법정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반하더라도 사보임을 그때는 인정했는데 나중에 또 법이 생겼죠. 예, 이제 그 김홍신 의원님 때는 이런 법이 없었고요. 예.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나중에 생긴 법입니다. 나중에 생겨서 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그러니까 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팩스로다가 신청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게 뭐냐면요. 항상 의안은요. 예. 의원들이 인편으로 접수. 직접 도장을 찍고 예. 서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의안 접수의 가장 주된 목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당에서 절차적으로도 의혹은 앞섰지만은 하자가 있어서 너무나 미숙해서 예.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고생시키고 참 정말 속상합니다. 아직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여당이 미숙해가지고 우리가 맡고 있더라도 다른 방에서 얼마든지 방이 많은데 왜 굳이 거기를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리고 경유권 발동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다가 경유권 이런 논리가 나오네요. 이거는 궤변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팩트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방을 가도 되는데 방은 많죠. 아니 뻔히 25일 어제가 마지노선으로 지정했는데 옛날 민주당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한마루다가 두들겨 직접 한마를 가지고 오한마루다가 그렇죠. 문을 두들겨 팼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들은 양반이라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저도 어제 깜짝 놀란 게 나는 솔직한 얘기로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얼마나 솔직히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정말 똘똘 뭉쳐서 어제 특별한 불상사는 우리 측에서 나온 건 없습니다. 뭐 몸으로 막은 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하게 무슨 주먹이 오가거나 예전에는 막 질질 끌려가고 그랬죠. 별짓 다 했었죠. 넥타이 잡아당기고 서 있으면서 앞으로 웃으면서 발로다가 조인트 까고 뭐 별일이 다 했었는데. 근데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한 번도 없다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더 못했다. 더 못되는 것보다는요. 집권 여당의 책임이 그만큼 큰 거죠. 과거에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거에 시간도 다 됐습니다. 선거 제도 가지고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야당이 반대하는데 강제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어마어마한 미끼 상품으로 써가지고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수처법만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을 태운다. 억울하기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표결로 막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나 빌미를 준 것은 절대 패스트트랙 대상이 아닌 게임의 룰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성적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지들한테 유리하거나 아니면 지네편 가까운 애들한테 유리한 시험표를 성적을 매기도록 해가지고서 연합군 저는 이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연합군 숫자를 억지로 늘리기 위해서 이런 선거 제도를 개정한다. 패스트트랙을 태운다. 이것은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청와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나 이런 생각 다 할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잠을 하나도 못 자고 해서 지금 뭐 잠을 못 횡설수설했는데 자셨더니 오히려 웅변이 됐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다음에도 좀 잠을 줄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예. 절박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국회 26살에 들어와서 30년 있었는데요. 최장 대치 기록을 깼습니다. 18대 때도 화끈하게 한 2-3시간 붙었지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시가 어제 지났으면은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4시까지 계속 이렇게 정말 그 시도를 한 것은 이것은 정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니들 선진화법 좀 한번 위반해라. 이렇게 유도한 것이다. 예, 꼬리 위반을. 깊은 것밖에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잠도 못 주무셨는데 그 격정적인 토론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